김기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수험생활의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수험생활에선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봐요. 근데 이미 수험생활을 하기도 전에 올해 수능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까지 들으러 오셨다면 1등급 혹은 만점의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나머지 반을 채워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상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우울해하는 것,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틀린 문항을 통해서 1년 동안의 국어 학습 방향, 즉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수업의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까먹어도 좋으니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로 수능이라는 대전제입니다. 수능이라는 대전제. 수능은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수능은 평가제도예요. 따라서 이 평가제도라는 것은 그냥 내는 겁니까? 정확한 평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정확한 평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국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문제를 풀기 힘들어도 그 의도에 맞춰 읽고 사고하는 훈련, 그리고 그 의도에 맞춰서 결국 뭐는 나올까요? 정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그 사고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결론, 여러분들의 1년은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하는 습관, 그 다음 그걸 통해 정답으로 가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자, 이제 각 장르별 핵심적인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도를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의도에 맞춰 정답이 나오는지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1년을 잘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4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문법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문법. 문법의 의도, 평가원이 준 의도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스킬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목표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킬이 아니라 바로 이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개념인데 굉장히 난이도 높은 심화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법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데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친구들, 문법도 누가 냈죠? 평가원이 됐어요. 뭘 가지고 냈죠? 의도를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법도 출제 의도에 맞춰 읽는 습관들이다. 요 부분에서 답이 나온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4번 정답률이 37% 정도네요.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한번 써볼게요.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인데 문제가 됐던 건 1번이에요. 1번을 학생들이 스킬만 이용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형용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거 있죠. 명령형을 해봤다. 청유형을 해봤다. 이런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스킬 자체에 집착하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화법 작문 그리고 언어 매체 중에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있다면 비중성은,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건 공통 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더욱더 기본에 대한 개념 이해가 충실해야 된다가 목표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이해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 자, 보자.
움직임이다. 사물의 움직임이야. 그러면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선택. 당연히 동사다. 그치? 너 알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할게. A를 가보자. A. 하늘에 뜬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이 뜬다는 움직임이다 아니다? 움직임이다. 따라서 1번. 기억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되겠다. 기본 개념 너 알고 있는 거 한번 찬찬히 읽고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우리 수업은 그래. 두 번째. 자, 이제 출제 포인트다. 출제 의도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이게 스킬 아니냐 그러는데 물론 스킬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원리적인 거예요. 왜? 이 문제는 누가 냈지? 평가원이 냈다는 걸 끊임없이 올려놔야 돼요. 그럼 평가원이 냈으니까 한번 보자. 표를 보러 갑니다. 표를 보러 갔더니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체킹된 부분이 있죠. 근데 체킹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첫 줄 한번 볼게. 동사는 줄 쳐보세요. 그 다음 과거 볼게. 과거 던 밑줄 쳐보세요. 그럼 는과 던이라는 건 묻겠다 안 묻겠다? 안 묻겠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이다 묻더라도 정답이다 정답은 아니다. 정답이 아니야. 그렇다면 자료에 올라갔더니 B 부르던 C 푸르던 E 읽는 이 선지에 대한 에너지는 조금 뺐었어야 해요. 자, 정리. 첫 번째,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 여러 번 읽어서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자꾸 명령처리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런데 출제 포인트 훈련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콜라보하기 바란다.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학 가보도록 합니다. 25번에서 시작할게요. 문학. 자, 첫 번째 써볼게요. 문학에서 중요한 지점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죄송하지만 이과 학생들의 경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너무 주관적이다. 그래서 답이 얘도 맞지만 쌤은 이렇게 부릅니다. 김근대 씨라고 그러는데 2번도 맞다 하지만 5번 근데 이러면 이건 1년 동안 교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 거지? 뭐 감상 능력 키워라 이런 게 아니라 수능이 바로 뭐라는 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인식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이런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에 집중해야 된다. 왜? 이건 시험이니까. 요거 쌤 수업말로 조금 더 바꿀게. 애매한 선지가 있어. 와. 정확한 선지가 있어. 그러면 답은 누가 답이야? 정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정확한 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면 어떤 연습이 필요하지? 여러분아. 자, 정확한 걸 답으로 생각하고 애매한 걸 좀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알아듣겠죠? 이것까지 심하기를 난 바라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보기에서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보기 누가 줬지? 그렇지. 평가원이 줬어. 그럼 평가원은 아무 생각 없이 줘요? 의도 가지고 줘요? 의도 가지고 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는 무조건 평가원이 뭐 하는 대로 반응해 내려고 노력해야 돼. 주는 대로 반응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쌤 수업 말로 치면 이렇게 얘기했었지. 만약에 좀 이제 충격적이겠지만 똥이 된장이라고 주장해도 믿어줘라. 그럴 일은 없어. 그다음 된장이 똥이라고 해도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선으로 읽어내라. 문학을 100% 읽어내라가 절대 아니다. 너는 그렇게 물론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거의 문제 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절대 그렇게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역할은 요 정도가 다라는 점 잊지 말아달라. 자, 그래서 25번 한번 볼게요. 25번에 이제 사실은 홀수형 친구보다 이거 짝수형으로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많이 틀렸거나 시간을 쓴 거야. 시간을 쓰게 되면 1번과 5번에서 고민을 하게 돼. 그래도 홀수형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답이 1번이었거든. 근데 짝수형 와 불쌍해. 이번에 아마 이의 제기한 친구들 짝수형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짝수형은 답이 5번이었어요. 이게 두 개가 뒤집혀버렸어. 그럼 어땠을 것 같니? 너라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그치? 자, 이런 상황에 놓였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1번, 5번이 있을 때 헷갈린다 치자. 그때는 무조건 어디 가야 돼? 지문의 정확한 근거에서 정답을 고르는 연습. 자, 그럼 가볼게. 지문을 갔더니 그 가작품 되겠습니다. 가작품의 A 부분 갈게요. A 부분 갔더니 여러분들 요 정도 알아요. 강호 어조. 이건 자연이겠죠? 그래서 강호 어조는 동그라미. 자연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하고 여기 새 맹세가 어떻게 돼 있대요? 깊었다 하고 돼 있어요. 깊었다 체크. 그 밑에 옥당근마라고 돼 있습니다. 옥당근마는 뭐라고 돼 있어요? 관직생활. 자,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관직, 벼슬, 뭐 요 정도. 그래서 세모 한번 쳐볼게요. 자, 근데 옥당근마는 어땠대? 모문이 섞여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섞여있다 밑줄. 자, 그렇다면 결론 쌤 잠깐 보세요. 강호와 옥당이 있어. 강호만 있고 옥당은 없는 거야? 아니지. 강호도 있고 옥당도 있어. 끄덕? 그런데 누가 더 세요? 강호가 핵심인 거야. 한 번 더. 나 지금 어떻게 읽고 있어? 내 마음대로. 자, 봐라. 신기영의 작품은 이런 거야. 이 정도는 상식이지. 이것도 모르면 낙가무라상이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네가 당일날 헷갈렸을 때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돼? 무조건 있는 정보에 집중. 오케이? 그래서 강호 있고 옥당 있다. 하지만 누가 더 세다? 강호가 핵심 주제다. 자, 그렇게 본다면 1번 뭐라고 했죠?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 동그라미. 정치 현실에 뭘 가지고 있다? 미련 세모.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자, 그 다음 45번 가겠습니다. 45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학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5번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기 주는 대로 반응하기. 자, 그럼 보기 주는 대로 한번 반응해볼까요? 이 작품 나 작품 김기택의 새. 아, 물론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걸 읽고 다 막 이해가 돼서 눈물을 철철 흘린다든지 아니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공부 때 늘 화장실 와서 너무 즐거운 시라서 화장실에서 늘 즐겨 읽었어. 이런 친구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신촌문의 당선이야.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글 쓰러 가셔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친구 없어요. 당일 이 지문을 50초 정도 읽어야 돼. 자,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야. 보기, 뭐 하는 대로 반응하기, 주는 대로 반응하기. 쌤이 20초에서 30초를 줄게. 보기 혼자 흥분하지 말고 30초 진득하게 한번 읽어보고 무슨 말 하는지 한번 파악해봐. 시작. 됐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진행할게요. 자, 첫 줄부터 쌤이 같이 읽어볼게요. 새에서 동그라미. 그 다음 세 장에 갇힌 새 동그라미.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 밑에 봤더니 새라는 글자가 반복돼요. 누가 썼죠? 평가원이 반복. 안 집중, 집중,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 시의 핵심은 새의 행동 묘사야. 근데 새의 행동 묘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바로 뭐지?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간다야. 잃어간다 동그라미. 그리고 1번 처리. 그 옆에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한다요. 외면한다 동그라미. 2번 처리. 자, 보게 되면 그럼 지금부터 새가 갇혀 있어. 혹은 새가 어떤 행동을 해. 그럼 그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첫 번째, 본질을 잃어간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지?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한다. 주는 대로 반응한다. 자, 그래서 나시로 갑니다. 갔더니 물론 뭐 앞에 시 내용들 있습니다만 어디에 특히나 집중했어야 됐냐면 리을 아래. 리을 아래. 새는 짐승처럼 어떻죠? 걷는다 밑줄. 끄덕. 그리고 어쪽저쪽 해서 귀찮아질 때까지 두 줄 아래 또 뭐한대요? 걷는다 반복 밑줄. 그리고 두 줄 아래 어쪽저쪽 또 뭐한대요? 걷는다 밑줄. 자, 얘는 날아야 되는데 뭐하죠? 걷죠. 행동을 묘사했지. 그럼 너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지? 그렇지. 본질을 잃어간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가능성을 외면한다. 자, 4번 선지 갑니다. 45번에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걷는 새는 새 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했을 때 호흡 집중. 왜? 정답일 거야. 자, 끊고 자신의 본질에 무하다본이라고 돼 있어. 충실하고지. 땡, 나가리. 그럼 뭐라고 바꿀래? 충실이 아니라 잃어간다. 쌤 지금 대단히 김기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보기 뭐한 대로 가더라. 주는 대로. 자, 이제 중이 문학. 감상 능력 물론 있으면 좋다. 하지만 없다고 유불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네가 해야 되는 1년 동안의 문학의 공부는 첫 번째, 주관성을 좀 버리고 객관적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뭐 낸다? 정답 내는 습관. 두 번째, 보기가 나온다면 보기 뭐 한 대로 평가원이 준 거니까 주는 대로 반응하고 정답 내는 훈련. 이해되셨죠? 자, 이제 세 번째, 비문학 할 차례입니다. 요거는 그 밑에 한번 써보시도록 하죠. 비문학. 비문학은 일단 두 가지를 좀 설명할게요.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말 들으니까 잘 이해되셨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에 맞춰 읽고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그렇죠. 의도에 맞춰. 그럼 의도에 맞춰 읽고 기억했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지? 정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쌤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간혹 우리 이제 시험 치는 애들 중에 글이 부분적으로 BIS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이해 안 됐지만 뭐는 보이더라. 정답은 보이더라.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이해되시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단별 핵심이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자, 얘가 준 의도의 첫 번째는 간단하게 문단별 핵심이 정답이다라는 거야. 되게 단순한 원리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 글 누가 썼죠? 비문학은 평가원이 썼어요. 그지? 칸트 지문이라고 해서 취입한다. 칸트 오빠가 와서 쓰는 게 아니야. 평가원이 평가하려고 쓴 것뿐이야. 그죠? 그렇다면 문단별로 끄는 사람도 누구예요? 그렇죠? 평가원이야. 그렇다면 문단별로 끄는 건 아무 생각 없다? 의도 있다. 의도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하느냐를 묻는 게임일 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문단별 핵심이 있을 거야. 그럼 문단별로 핵심적인 얘기, 핵심적인 정보를 찾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 비문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변별하는 지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핵심 정보를 그냥 냅두지 않고 얘네들의 무슨 성을 묻는 거야. 정보끼리의 관계성을 묻게 돼 있어. 관계성. 이를테면 말이야,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정보는 크게 나누는 두 가지 개념이야. 첫 번째, 같은 개념이야. 혹은 두 번째, 다른 이거. 같으냐 혹은 다르냐. 같은 거는 묶어주고요. 다른 거는 범주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원하는 정보의 관계성이에요. 많은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대충 어때 같아? 혹은 대충 이거 느껴지지 다르지? 라고 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돼 있어? 얘네들이 같다는 표지를 줄 거야. 혹은 다르다는 표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표지 훈련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훈련이 되겠어. 자, 그래서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보니까 어때요? 딱딱 이제 집어넣어서 의도에 맞춰 정답 고른다라는 훈련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좀 훈련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불러드릴게요. 26에서 29번, 즉 20편에 관련된 과학 지문이 있었어요. 그 과학 지문, 그 다음 두 번째 37에서 42 BIS라는 유명한 지문이죠. 이 두 지문, 첫 번째, 자, 문단별 핵심, 자기 나름대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답의 근거, 그 다음 헷갈렸던 오답 있죠? 얘네들의 근거 찾기까지 끝내고 선생님을 2부에서 만납시다. 아시겠죠? 요거 하시는 친구 1등급 기원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